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세상이 따뜻해 보입니다. 내 마음이 얼음같이 차가우면 세상의 모든 일들과 사건이 모두 차갑게 느껴져 지나가는 사람의 눈빛도 웃음소리도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따뜻하면 길에 핀 꽃도 날 보고 반겨주는 것 같고 사람들의 눈빛도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더 따뜻한 씨앗을 마음에 심어 키워보면 좋겠습니다. 현이와 덕이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 듣고 오겠습니다. 시간이야 세월 가도 모르는 게 사랑이야 안개처럼 가리워진 마음이야 샛별처럼 빛나는 게 사랑이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듣고 싶은 말 설레이는 순간이야 둘이서만 주고받는 사랑이야 너나 좋아해 나나 좋아해 속절없이 흐르는 게 시간이야 세월 가도 모르는 게 사랑이야 안개처럼 가리워진 마음이야 샛별처럼 빛나는 게 사랑이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듣고 싶은 말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매일매일 하고 싶은 이야기야 두근두근 설레이는 순간이야 둘이서만 주고받는 사랑이야 너나 좋아해 나나 좋아해 둘이서만 주고받는 사랑이야 너나 좋아해 나나 좋아해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천충사랑인의 진행자 소개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겨울인데 굉장히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겨울이니까 겨울에 바람은 불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따뜻해서 정말 좋습니다. 그러게요. 눈이 많이 내린 올해는 또 좀 날씨가 포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된다던데 그러려고 그러는지 어쩐지 몰라도 날씨가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러게요. 눈이 많이 와도 얼어붙지 않아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밖에 나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살짝 미끄러운 길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금방 말라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정도면 이 정도만 유지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 선생님, 그런데 요즘에 애들이 아까 대학생들 방학해서 집에 있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대학생들도 있겠지만 군대를 갓 제대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군대 제대 후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청년들이 많이 있죠. 집엔. 네, 맞아요.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우리한테는. 그렇죠. 진짜 인구가 어린 친구들이 점점 적어지고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경제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못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같으면 그래도 취업을 하려는 도전을 하겠다 그러면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었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그렇죠. 마을에 대학교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서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 마을에서는 거의 뭐 지역을 주름 잡는 뭐 이 정도까지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내가 뜻을 갖고 있으면은 취업이 안 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나와서 취업을 하려고 해도 뽑는 경우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선생님 그거 아세요? 혹시 그 공사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예전처럼 많은 친구들을 뽑지 않는다는 거.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신입을 뽑지 않는다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에서는 올해는 뽑지 않는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은 학생들은 취업을 하려고 꿈을 갖고 준비했지만 그러니까는 능력이 아주 많은 정말 뭐 토익 뭐 거의 만점에 뭐에 이렇게 많이 가져도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준생으로 몇 년 동안 공부를 더 하고 준비를 더 해서 그 비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게 되면 인턴으로 또 몇 년 동안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 알바라 그러나요? 선생님도 이제 보셨는지 모르지만 땡땡 뭐 해가지고 애들이 막 알바를 찾아서 많이 해요. 대학생들이나.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이 돈이 필요한 거죠. 이제 컸으니까 성인이 돼가니까 부모님한테 손을 빌려서 써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자기 스스로도 벌어서 써봐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조금이라도 가정의 보탬이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좀 더 벌어서 내가 좀 보태면 좋겠다라든지 용돈은 내가 벌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들도 한 뭐 20세 정도가 된 친구들한테 용돈은 네가 벌어 써라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시장에 내몰렸을 때 뭘 해야 될지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쉽게 접하는 게 서빙이라든지 아니면 뭐 편의점 알바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커피숍 알바. 네, 네네. 정말 많지가 않아요. 정해진 게. 그러니까 이렇게 알바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귀한 시간이 있을 때 이 친구들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이나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이 친구들한테 주어지면 좋겠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경력이 좀 쌓이면 취업하는데 인정을 받는다거나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이 친구들이 여러 군데 많이 지원을 해서 배워볼까는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지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배워보면서 돈도 모으고 그다음에 경력도 쌓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하는 게 거의 다 그냥 서빙이에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네네. 청소 서빙 뭐 밑바닥부터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밑바닥이 아닌 거고 이거는 그냥 너무나도 한정된 그 영역인 것 같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제대로 된 이렇게 아예 청년들 지금 그러니까 귀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지나면 본인이 정한 직업에 들어가서 그 시간대부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무슨 뭐 공사에 들어갔다든지 공무원이 됐어, 의사가 됐어, 간호사가 됐어, 아니면은 또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어.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만두다든지 더 이상 못 다니겠다 해서 1년, 2년 만에 그만두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대학교 4년 동안에 아니면 대학원 다니는 동안에 아니면 정말 취업하기 전에 30 전에는 정말 뭐든지 도전해보면 도전해서 뭔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서 너무 마음이 또 많이 아프고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것도 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해봐서 이게 정말 돈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사업자 등록증만 덜컥 내놓고 네. 뭔가를 했는데 한 2, 3일 만에 나 이거 못하겠어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회사 다닐 때도 한 2, 3일 만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업도 마찬가지니까 정말 이거 해봤는데 이게 괜찮아. 여행 사업에 대해서도 내가 이게 좋아서 한번 해볼까? 해봐도 되나? 했을 때 이게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 경험을 해봐야지 도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거를 도전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정책과 제도가 너무 많이 아이들을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말 대학생 때까지는 아이들이 뭘 해봐도 네, 진짜 큰 죄를 짓는 일이 아닌 도둑질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그냥 네, 해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도적으로 대학생은 취업이든 창업이든 그거에 대해서 해보는 거가 있다 그러면 30세 미만 아이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 돈벌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그냥 그거는 이해해주고 해봐라라든지 뭐 격려를 해봐. 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만 네. 사업 중에 하나야. 근데 얘가 사업자 등록증을 지금 낸다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나라에서 넌 사업자 등록증 안 내도 되는데 한번 해봐서 잘했다. 그리고 내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상담을 더 해줄까라든지 이렇게 좀 길을 만들어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학생들 졸업해가지고서도 청년들이 뭔가를 세상에 뛰어드는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아들도 대학교 1학년 다닐 때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엄마 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자신 있게 말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또 그런 말이 쏙 들어간 거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도전을 해보기에는 그 많은 용기보다는 경험치가 또 옆에서 밀어주는 여건이 참 많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주변에서 한마디만, 그러니까, 너 하지 마, 안 될 거야 라고 한마디만 해도 용기가 푹 꺼지잖아요. 네. 그런데 학생들은 어떻겠어요? 부모 말이 하늘인데 부모님이 야, 그거 괜히 했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해 라고 했을 때 그 용기가 꺾어질까 봐. 그러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렸을 때와 지금은 또 다르거든요. 뭔가 이렇게 도전하려는 마음이 조금 달라요. 크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해보고 싶은 아이들한테 자꾸 이렇게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서 청년이면 내게 와라. 청년이면 내가 상담해준다라는 그런 크게 너네들이 원하는 건 내가 도와줄게라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다현의 세월 베고 길게 눈 구름 한 조각 듣고 오겠습니다. 늙은 산 어렵고 힘들어하네 벌겋게
구름 한 조각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가세 남은 자는 피우고 가세 가면 안돼 저 세월 가면 안돼 이 청춘 저녁 걸린 뒷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늙은 속이 하루를 힘들어하네 음매하며 힘들어하네 삐딱하게 날아가는 저 산 비둘기 가지 끝에 하루를 졌네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가세 남은 얘기 다 하고 가세 가면 안돼 저 세월 가면 안돼 이 청춘 저녁 걸린 뒷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가면 안돼 저 세월 가면 안돼 이 청춘 저녁 걸린 뒷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서대문에 무슨 소식이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서대문에 2024년도에 그 정책들을 설명해주는 로봇이 있다고 해서요. 혹시 선생님 서대문 서봇이라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아니요, 오늘 선생님이 말씀해서 처음 듣게 됐습니다. 네, 서대문구에 로봇이 민원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정말요? 네, 전시 시설도 해설을 하고 홍보 와. 영상도 송출하고 지금 그 로봇이 지금 서대문구청 1층 로비에서 안내를 하고 있대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요. 아, 우리가 음식점 가면은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뭐 쟁반도
뭐 그릇도 빈 그릇도 가져가고 음식도 날라다 주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구청 내에서도 이런 로봇이 우리 현실에 가까이 다가왔네요. 그러니까요. 다음에 기회 되면 서봇을 한번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서봇이 지금 길 안내도 하고 민원 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 그러니까 관내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기도 하고 구정 홍보 영상도 송출하고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안내해 주시던 언니가 네. 어디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계시고 얘가 지금 전부 민원을 상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구청에 가게 되면 서봇을 통해서 민원 해결을 해보는 것도 좀 다양한 경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로봇도 쉬는 근무 시간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그리고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은 또 충전 시간이 있네요. 점심시간처럼 충전 시간이 있네요. 네네. 완전히 사람하고 똑같은데요. 정말 우리 서봇 인기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리고 구청 외에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도 도슨트, 전시 해설 역할을 하는 로봇을 설치 운영하고 있대요. 참 우리 서대문에 로봇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저번에 아이들과 함께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겨울방학 때 방문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로봇을 한번 볼 기회가 되겠네요. 네, 정말 한번 가볼 만하네요. 그리고 참 이제는 로봇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그거 아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신 분한테도 이 로봇이 팔을 못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로봇 장갑을 끼면 이게 손이 오므러졌다 펴졌다를 얘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예,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보셨죠? 예, 근데 예. 이게 우리가 운동이 꼭 필요하잖아요. 뭐 손이 네. 마비된 경우에 그럴 때 나는 못하고 있는데 얘가 대신해 주면 그래도 이제 사실은 머리부터 신경이 가야 되고 피가 흘러야 되는데 얘가 거꾸로 해주는 거죠.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가야지만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되려 안 될 때는 이 손끝에서부터 야 머리야 일어나 라고 움직여주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로봇 치료를 하는 병원을 제가 재활병원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네. 예, 몸이 안 좋으신 분에 한해서 3개월 이전에 그 로봇으로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진행하게 했던 곳이 있어서 좀 기억도 나네요. 이게 로봇이 정말 그러니까는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뭐 노령화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인구가 많이 줄어서 뭔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예. 힘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의 힘으로서 하기 힘든 거를 이 로봇이라면 충분히 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그 삶에 좀 도움을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 새해 맞이 좋은 소식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설맞이 직거래 장터가 서대문 구청 광장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1월 25일 목요일부터 1월 26일 금요일 양 이틀간 10시부터 5시까지 하네요. 지역 특산물, 명절 선물용품, 제수용품, 제철 과일 등 300여 개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니 많은 분들이 서대문 구청 마당에서 구입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정말 좋네요. 그 지역에서 좋은 물건들이 와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하니 전부 국내산이고 질 좋은 거를 또 우리가 사볼 수 있겠네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진성의 구말리 인생 듣고 오겠습니다. 뭔 놈의
하겠소. 멋대로 간 세월 탓이지. 팔자 필라치면은 붉게 물든 황혼여 내 살날 구말리지만 세상은 나 없이도 가겠지. 뭔 놈의 번뇌인가 맨몸으로 돌아갈 것을 산입에 거미줄을 치겠느냐 어찌 살겠지. 손발이 있으되 내 것이라 하겠소. 멋대로 간 세월 탓이지. 팔자 필라치면은 붉게 물든 황혼여 내 살날 구말리지만 세상은 나 없이도 가겠지. 손발이 있으되 내 것이라 하겠소. 멋대로 간 세월 탓이지. 팔자 필라치면은 붉게 물든 황혼여 내 살날 구말리지만 세상은 나 없이도 가겠지.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참 많고 좋아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많은데도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의 뭐 아이들의 취업 문제도 걱정이고 그다음에 뭐 건강 문제도 있고 겨울에 항상 터지는 수도도 있고 근데 어떻게 쉽게 바뀌지 않고 매년 겨울이 오는데 매년 어떻게 또 수도는 터지고 그러니까요. 뭐 그러는지 참 그것도 너무 어떻게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방법을 더 모르는 건지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혹시 할 수 있는 게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집안에서 전등이 혹시 고장나면 누가 갈아주나요? 저희는 남편이요. 아, 남편이 그래도 잘 하시는 편이신가 보네요. 그러면 만약에 수도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도가 얼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관리를 선생님네는? 일단 수도를 일단 지하에서 잠그고 물이 나오지 않게 잠궈놓고 일단 사람을 부르죠. 도움을 주신 기사 아저씨를 불러야죠. 그렇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그쵸. 드라이기를 틀어서 한다든지 한번 살려보겠다고 뭐 애를 쓰잖아요. 수도가 얼었을 때 그런데 얼어 터졌을 경우에는 이제 사람을 불러야 그렇죠. 되고 뭔가 네네. 이제 갑자기 안 나온다 싶으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베란다 쪽은 굉장히 추워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항상 베란다는 추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가끔 가다가 겨울이 너무 따뜻하면 안 된다. 좀 뭐 추워야지만 벌레도 죽는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일단 농번기에 있는 벌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추워야지만 농사에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서울 사람들한테는 추위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언수도가 얼고 그다음에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가 있고 다양한 피해가 많아서 저희는 그렇게 겨울은 눈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고 날씨가 포근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그 말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왜 어떤 겨울은 말이요? 꼭 추워야 되나? 그러니까요. 근데 왜냐면 1년 내내 따뜻한 나라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요. 네. 1년 내내 추운 극지방도 있지만 네. 1년 내내 따뜻한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그렇게 벌레가 많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정말요? 네. 네. 아주 더운 나라들도 있잖아요. 계속 더운 나라들도 있는데. 열대우림도 있고요. 그런 나라들도 잘 있는데 사람들도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꼭 겨울이 있어서 추워야지만 벌레가 죽을까? 우리나라 벌레들은 추울 때 죽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네.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네요. 저는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오늘 올해 너무 따뜻해서 좋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따뜻하면 안 돼. 좀 추워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내가 뒤돌아서 정말 추워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아니요, 원하지 않아요. 네. 추위가 오면 제일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릎 관절이 아프더라고요. 뼈가 좀 뻣뻣하고 걸을 때 계단 오르를 내릴 때 잘 걷기 힘들고 또 손가락 마디마디가 관절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날씨가 추움으로 인해서 무릎 관절이 근육이 좀 당겨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들고 겨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추워지면 몸도 많이 아프고 또 몸이 굳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따뜻하면 몸이 풀어지는 느낌 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른해가지고 막 잠도 많이 오고 몸이 더 날씨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잘 알아보면서. 네네. 그런데 이런 게 참 사람이 날씨하고 참 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날씨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고 계속 그렇게 하면 우울감도 많이 심해질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점심을 먹을 때 햇빛 나는 창가 쪽으로 가서 저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근무하고 나서 햇빛을 따라가서 열심히 밥을 먹었거든요. 창가에서 햇빛 받아보면서 먹으려고. 네. 그게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왠지 창밖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냥 따뜻한 쪽 창가가 아닌 곳을 앉고 햇빛이 나는 오늘 같은 날은 창가 쪽에 가서 밖을 바라보면서 밥을 먹었는데 날씨에 따라서 감정도 많이 기복이 심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날씨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기분도 바뀌지만 햇빛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꽤 많아서 왜 네. 햇빛이 잘 안 드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해가 뜬 날 얇은 그러니까 거의 뭐 짧은 옷이랑 이런 걸 입고 운동을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햇빛 받으려고 운동한다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 사람들도 햇빛을 많이 좋아하고 따뜻한 날씨, 건조한 날씨를 참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날씨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그 열망이 있는데 저는 참 그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날씨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온 상승이 되고 있어서 그건 참 걱정인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어쩌다 보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강한 한파가 몰아치는 거 아세요? 네. 전 세계적으로 말도 못할 정도로 춥고 눈이 많이 오고 뭐 해가지고 뭐 강한 한파로 인해서 막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는 걸까? 내가 진짜 과학자가 아니라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참 신기해요. 북극 한파가 왔다고 텔레비에서 하죠. 네, 근데 왜 그 전체 그 기온 상승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한 한파는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막 심각하잖아요. 네. 지진도 너무 많이 나고. 이번에도 일본에서 지진을 피해가 많았죠. 네, 진짜 뭐
답이 있을까? 우리는 정말 이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은 또 우리가 모르는 천재지변 너무 많고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그 사이에서. 근데 어쩌다 보면 뭐 진짜 너무 힘든 게 많잖아요. 전쟁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문제가 없으니까 나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되나 그런 마음도 가끔 들더라고요. 선생님도 요즘에 전쟁하는 거나 아니면 지진이 났다거나 아니면 뭐 물난리가 났고 막 너무 춥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너무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사람이 대비해서 천재지변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가까운 일본이 지진 피해가 심각하게 많이 나서 너무도 마음이 아팠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자연이 엄청 경이롭기도 하지만 또 피해도 많이 주고 있어요. 네, 무섭기도 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소중하게 다뤄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참 걱정도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발생 불도 화재도 있고 뭐 하잖아요, 외국에서는. 예. 그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면은 예전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도 우리가 뭐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겠지만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마을, 우리 집 이런 걱정보다는 전 세계를 걱정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쟁 났다 그러면 막 우리 옆집 일 같은 느낌?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는데 물론 영향도 크게 오지만 옛날에는 영향이 와도 왜 오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다 같이 이런 지구 안에서 우리 지구 안 우리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터보의 러브 이즈 듣고 와서 선생님 또 재밌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참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릎 관절이 아프다, 겨울이 되면 뭐 뼈마디가 아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우리 사람의 신체가 참 자연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 몸이 그 2차 성징을 하는 청소년기와 또 그런 비슷하게 성장을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는 때가 있대요. 혹시 그거 아세요? 혹시 여자들은 폐경 이후 아닐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남녀를 합쳐가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애 전환기가 있는데 만 40세 한 번 네. 온대요. 그래서 그때 지나면서 몸이 확 힘들어진다든지 좀 늙은 것 같다든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하다든지.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어제 막 술 먹고 힘들고 아니면 일 힘들게 해서도 아침 되면 그냥 눈 번쩍 뜨고 회사 가잖아요. 아, 그랬던 기억이 나죠. 네, 그런데 만 40세가 넘어가면 눈이 잘 안 떠진다거나 피곤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 때가 되거든요. 근데 또 한 번 이런 게 와요. 근데 그때가 66세. 아, 한 66세를 기준으로 해서 큰 변화가 생애 전환기라고 할 정도로 40세, 만 40세, 만 66세 때 이렇게 온대요. 네. 그러니까 60대 중반 이후부터는 건강은 지금부터 40세부터는 건강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50대 이후부터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60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안 하면은 60대 중반이 지나가면은 몸 건강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 누워 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요. 그렇잖아요. 70세 정도 될 때, 66세 정도 됐을 때는 몸을 건강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누워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면은 정말 뭐 힘들게 사셔야 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술을 너무 막 즐겼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즐기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는 뭐 나는 술을 원래 좋아하는데 이제는 안 먹어라고 하면서 술을 좀 멀리 하셔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흡연도 마찬가지네요.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흡연들 멀리 하셔야 되고 나이가 아예 40대 후반에는 아예 담배를 끊으셔야 되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전보다는 그 흡수율도 떨어지고 모든 게 그러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더 잘 먹어줘야 되고 더 잘 챙겨야 돼요. 몸에 맞는 거, 좋은 거를. 그리고 우리가 또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굉장히 우리가 힘들고 이거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치매거든요. 그렇죠. 치매 걸리면은 내 자식도 못 알아보고 길도 모르고 집도 모르니까 정말 정막강산 아니겠어요? 우리가 네. 언어가 안 통해서 미국이나 아니면 어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언어를 하는 곳에 떨어졌을 경우에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근데 그렇죠. 치매 걸렸을 때 딱 그 느낌일 거 아니에요. 자식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를 정말 이제부터는 열심히 해야 돼요. 저희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모두가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 되겠는데요. 네, 맞아요. 음식도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이제 먹을 때는 지난 거죠. 이제 만 40세가 넘고 50세가 넘어갈 때는 배부르게 먹는 거는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먹으면 안 돼요. 이제는 먹을 때 몸을 생각해서 꼭꼭 씹어 드시라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정말 잘 천천히 드시고 꼭꼭 씹어 먹으면서 내 몸과 이 음식이 조화를 이루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영양 성분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정말 배고프면 그 한 끼 때우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냥 먹고 말지 정말 챙겨주는 사람 별로 없고 내가 챙겨야 될 경우는 정말 쉽게 간단하게 때우고 싶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햄버거 하나로 진짜 때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건강에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식품 뭐 야채라든지 뭐 이런 거를 곡물도 뭐
벗기지 않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양분이 많이 있는 거를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죠. 저 영양분을 찾아서 먹는다고 해도 그렇게 잘 섭취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대 영양소 막 하면서 배웠던 거 있잖아요. 학교 네. 때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 어느 정도. 그러니까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탄수화물 어느 정도, 단백질도 먹어줘야 되는구나. 최소한 뭐 이틀에 한 번은 먹어줘야 되는데 지방기 별로 없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체크하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도 조금 먹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무기질, 뭐 비타민 이런 거 다 챙겨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채소와 야채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고기, 식물성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콩도 먹어야 되고 정말 골고루 잘 챙겨 먹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운동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운동을 안 하면은 이게 옛날에는 순환이 되게 잘 됐어요. 몸에서 네. 혈액 순환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수도도 계속 쓰다 보면 터지고 막히고 얼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고생하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그다음에 우리 그 모든 뭐 림프계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피부도 마찬가지고 막히고 염증 생기고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예전에는 걔네들이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막 순환도 잘 시키고 건강했다면 이젠 내가 걔네들을 순환을 억지로라도 시켜줘야지만 되는 거 아세요? 배가 많이 나오는 거 혹시 아시죠? 네. 나이가 들으면은 나이살이라고 하면서 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게 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거라 우리가 정말 순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물이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엄청 부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얼굴 아침 일어나는데 얼굴이 부었다. 근데 손도 붓고 발도 붓는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계속 내가 부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부은 얼굴인지 내 얼굴인지 몰라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살찐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거의 그거의 한 70%는 부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무릎 관절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그런 순환이 안 돼서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계속 염증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속에 있는 이제 물렁뼈라든가 이런 게 잘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막 물이 차가지고 부어 있으니까 안 움직이고 불편하고 그리고 그 쪽으로 가야 되는 수분이 다 밖으로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몸이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제대로 된 곳에 흡수돼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밖으로 뱅뱅 이렇게 영양분들이 돌아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자꾸 살이 찌고 붓고 하는데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잘 먹고 운동도 잘해야 되거든요. 네. 선생님은 혹시 운동을 어떤 걸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특별히 시간을 내서 운동하진 않고요. 손목에 손목 닥터를 끼고 이거는 이제 하루에 8,000걸음 정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자기 전까지 그냥 일상생활에서 걷기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히 뭐 운동을 해야겠다, 뭐 시간을 내서 더 운동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하루 종일 한 빠르게 걷거나 천천히 걷거나 하면서 한 8,000걸음을 꾸준히 매일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좋네요. 근데 다리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팔을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걸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폐가 좋아야지만 순환이 잘 돼요. 네. 근데 폐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쉬운 방법은 뒷짐을 지고 걸음을 걷는 게 참 좋아요.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가슴이 펴져야지만 폐가 이렇게 열리면서 심장도 건강해져서 네.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줘요. 그럼 순환이 되면 아까 뭐가 좋다 그랬어요? 붓기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릎 건강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이 됐기 때문에 그 안으로 좋은 영양분이 들어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펴고 근데 가슴을 제일 펴기 쉬운 방법은 뒷짐을 지는 거예요. 옛날에 혹시 선생님 양반들이 팔을 뒷짐지고 걸었던 거 혹시 아세요? 네, 뒷짐지고 그렇네요. 팔자 걸음. 맞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건강 걷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 힘들게 빚이라고 이러시는 분들 뒷짐 지고 못 걷잖아요. 근데 옛날에 양반네들은 뒷짐을 지면서 이렇게 걸음을 걸었는데 이게 가슴을 이렇게 쫙 펴고 기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걸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할 필요가 있는 걷기 운동 자세입니다. 이제부터는 걸을 때 앞만 보고 빨리 가야지라고 구부정하게 걷지 않고 뒷짐을 지면서 천천히 가슴을 활짝 피고 걷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는데 선생님은 그러니까 산소를 크게 들이마셔가지고 온몸으로 산소가 쫙 퍼지게 하는 방법이 숨을 크게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숨을 크게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공기를 많이 받아들이려면 크게 들이마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알고 있기 쉬운데 사실은 많이 내뱉어야지 들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들이마시는 거에 신경을 쓰지 말고 내뱉는 거에 신경을 쓰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무조건 많이 내뱉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숨을 크게 들이마실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여기서 해보실까요, 선생님? 숨을 한번 내뱉어 보세요. 계속 쭉 내뱉어 보세요. 또 내뱉고 들이마셔 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많이 들이마실 수밖에 없죠. 네, 그러네요. 네, 그렇게 걸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순환이 더 많이 되고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몸을 움직여 주거든요. 세포들로 다 이렇게 공기가 산소가 전달돼서 간 다음에 그 안에는 이산화탄소를 피가 또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서 순환을 확 시키기 때문에 네. 숨을 깊이 들이마셔야 되는데 깊이 들이마시는 방법은 완전히 내뱉어 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걸으시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럼 오늘 마무리 말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그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